미술 공부 19년입니다. 오늘은 제 경험에서 우러나온 찐 금수저 특징에 대해서 말해보려고 합니다. 아, 미술 역시 그들이 사는 세상이네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고, 아, 내가 알던 거랑은 다른데 이렇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또는 잘 사는 사람들 이야기를 내가 왜 들어야 돼? 이렇게 반감이 생기실 수 있는데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미술 공부를 시작하시게 되면 진짜 내 주변에 부자 친구들이 생기게 됩니다. 정확하게는 내 친구의 부모님이 부자인 거죠. 저는 미술 공부를 시작하면서 소위 강남 부자, 병원장 딸, 검사장 딸, 온갖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무엇이 남았을까요? 이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100% 모든 미술하는 사람이 찐부자는 아닙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금 반말이 섞여서 말을 해볼게요. 첫 번째, 딱히 고민이 없습니다. 모든 걸 집에서 결정을 해줍니다. 인생이 이미 최선의 선택으로 최적화가 되어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예고에서부터 애들이 막 명품백 들고 다녀요. 머리핀은 몇백만 원짜리 막 하고 다니고 나는 그렇게 비싼 거면 후덜거려서 못 하고 다닐 것 같은데 별거 아닌 듯이 그냥 막 쓰더라고요. 예고에서 한 명이 자기 프라다 가방이랑 비싼 액세서리를 잊어버린 거야. 그래서 얘가 신고를 했어. 경찰에는 아니고 학교 선생님들한테 이야기를 했지. 그래서 갑자기 범인을 찾아내겠다며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교실에 모든 가방만 두고 복도에 서 있으라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아이들의 가방을 선생님들이 뒤졌는데 담배가 뭐 나온 친구도 있고 했는데 결국 그 아이의 가방, 액세서리는 못 찾았어요. 그리고 일은 끝이 났어요. 와, 근데 다음날 그 친구가 똑같은 가방, 액세서리를 메고 학교에 다시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 가방 찾았구나, 어디 있었어?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근데 친구가 대답을 했는데 아니, 나 못 찾았는데 아빠가 다시 새 거 사줬어 이러는 거예요. 헐, 할 말이 없어서 그래 하고 말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저 비싼 가방을 잊어버렸으면 집에 가서 간수 잘못한 네 잘못이라고 엄청 혼났을 것 같은데 와, 쟤는 저런 걸로 고민 안 하는구나, 돈 걱정은 안 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이력서를 쓰지 않습니다. 제가 유학을 미국으로 다녀왔습니다. 소위 유명한 미술대학 아시죠? 미국에 파슨스 등 여러 유명 디자인 학교가 있습니다. 어차피 뉴욕도 좁아서 한인들 다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파슨스 졸업한 친구들을 알고 있습니다. 같이 놀다가 한국으로 귀국을 했어요. 근데 저만 이력서를 쓰고 면접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넌 취직 안 해? 그렇게 친구한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아빠가 자기한테 대리할래, 과장할래 두 개 중에 선택을 하라고 해서 고민이라는 거예요. 저는 막 학교를 졸업한 상태여서 대리가 뭔지 과장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야, 뭐 그런 걸로 고민을 하냐? 그냥 돈 많이 주는 거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친구가 그럼 과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빠가 대리부터 하라고 그렇게 시작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그게 고민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한국에 와서 데이트도 하고 한 1년 정도 놀고 싶은데 아빠가 바로 일을 하라고 하니 싫은 거예요. 실제로 그 친구는 아빠 회사에 들어가서 몇 년 일을 하다가 선보고 바로 결혼을 했거든요. 저는 2008년도 리만 브라더스 사태 때 귀국을 해서 취직하는데 무려 5년이 걸렸어요. 이력서도 열심히 쓰고 대기업 면접 보고 했는데 자꾸 최종 임원 면접에서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기업은 못 가고 결국에는 중소기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또 이런 의문이 가지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친구 아빠한테 나 좀 취직시켜 달라고 하면 안 돼? 그러는 분 계시죠?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친구 아빠들 회사가 그냥 중소기업이 아니에요. 그냥 사원 20명 내면 그냥 취직시켜주세요 이럴 수 있는데 친구들 아빠가 막 글로벌 회사야. 막 직원이 1000명이 넘어가. 그러면 아무리 내가 사장이어도 어느 정도 절차가 있어야 돼서 그렇게 쉽지 않겠더라고요. 자기 딸이면 그 절차 그냥 싹 무시하고 바로 대리 과장으로 딱 꽂아줄 수 있지. 근데 뭐하러 친구 딸까지 해줄 필요는 없는 거예요. 친구 아빠가 없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쉽지 않겠죠. 세 번째, 절대 강남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자식들도 다 강남에 살게 합니다. 친구들이 결혼을 저와 다르게 하는 걸 알았습니다. 제가 한 30대가 들락말락하고 보니까 친구들이 열심히 남자를 만나러 다니는 거예요. 근데 소개팅을 진짜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해서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너 누가 그렇게 남자를 많이 소개시켜주냐? 그랬더니 와, 나 진짜 대답 듣고 충격 먹었잖아. 은행에 그 당시에 2000년도에요. 현금 10억을 예치해 놓으면 은행 VIP 대접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소위 VIP 자식들끼리 중매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 서비스가 은행에 있대.
그니까 현금 10억이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고객들의 자녀들끼리 서로 소개팅을 은행에서 해준다는 거야. 은행에 10억 이상 예치되어 있는 집안들끼리 서로 소개를 받는 거죠. 그때 제 친구는 강남에 주유소 3개를 운영하시던 주유소집 딸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친구를 중동 부자라고 불렀어. 친구인데 부자라서 언니 하면서 별명을 붙여줬지. 그 언니가 선을 100번 넘게 봤어, 은행 소개로. 근데 이렇게 결혼하면 소위 정락 결혼 아냐?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은행에서 소개로 100번 넘게 남자를 만나니까 그중에서 정말 외모, 성격 이런 거 자기 맘에 딱 맞는 사람 찾아서 결혼을 했어. 그러니까 남자 쪽 집안은 이미 은행에서 검증이 됐어. 편하게 이 언니는 남자를 만나서 외모, 성격만 내 취향인지 아닌지 보면 돼. 오히려 남자를 만나는 기준이 더 단순해지고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준수한 외모의 한의사랑 결혼해서 애 둘 낳고 잘 살고 있어. 근데 또 신기한 게 내가 봤더니 절대 신혼집을 강남 밖을 벗어나지 않더라고. 뭔 소리야 하실 텐데 강남 중에서도 서초구 강남구를 벗어나지 않아. 부모가 송파구에 살면 송파구에 자식집을 얻어주더라. 내가 부모가 서초구에 살면 서초구에 집을 얻어주고. 근데 반포에 있는 반포자이가 2008년에 미분양이었어. 그 집을 그쯤에 부모님이 사줘서 들어간 언니가 있었어. 2008년에 분양가가 약 12억이었는데 그것도 40%나 미분양이 났었어. 그때 집을 사줬던 부모님들은 그때 12억에 샀던 반포자이 지금 36억이다. 즉 16년이 흘렀는데 집값은 3배로 뛴 거지. 지금도 반포자에 살고 있어. 대출 없이 전액 현금으로 집을 샀으니 편안하게 잘 살고 있어. 그러니까 강남에 살아서 더욱 부자가 되는 거야. 원래 강남에 살았으니까 부자인 거야. 부자라서 강남에 사는 게 아니고 일반 사람들이 어떻게 16년 안에 24억을 벌겠어. 근데 그 언니는 그냥 엄마가 사준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24억을 번 거야. 물론 세금 증여 상속 이런 거 빼면 좀 이익은 줄어들겠지만 일반 직장인한테는 진짜 꿈 같은 이야기지. 마무리. 나는 이런 부자들 사이에서 미술 공부를 했어. 진짜 엄청난 부자들 사례 수도 없이 봤어. 그래서 나에게 남은 건 무엇이냐? 나는 결핍감이 생겼어. 즉 내가 인간으로서 그 친구들보다 부족하거나 그런 건 아니야. 사람이 똑같지. 근데 우리 집은 돈이 없구나. 나는 돈이 부족하구나. 이런 거를 예고, 미대, 유학, 대학원 다니면서 엄청 많이 느꼈어. 물론 평범한 집안에서 미술 공부하는 나 같은 친구들도 많아. 근데 예술은 말이지 예로부터 부잣집에서 하던 거다. 즉 집에 돈이 있는 애들이 철학, 그림, 음악 등 집에 후원을 받고 한단 말이지. 실제로 유명한 예술가들도 다 후원자가 있었어. 그래서 내가 미술 공부 계속하고 싶으면 도대체 나를 누가 후원을 해줄 건가? 즉, 내 생계는 어떻게 해결을 할 건가? 이런 고민이 먼저 와야 돼. 즉, 어떻게? 미대를 가? 말아? 이런 고민보다 내 생계는 뭐로 해결을 하나? 우리 집안에서 나를 지속적으로 후원을 해줄 수 있나? 만약 그러면 너무 좋지. 근데 만약 그게 아니라면 미술이 돈이 되나? 이런 고민 먼저 와야 돼. 김승호 회장님이 말씀하셨다. 잘하는 것을 할까요? 좋아하는 것을 할까요? 회장님의 대답은 돈이 되는 것을 하라고 하셨어. 그래서 나는 유튜브를 한다. 내가 생각하기에 미술로 돈을 버는 방법은 유튜브라고 생각을 했거든. 그래서 유튜브로 생계를 해결을 하고 나는 그림을 그리고 싶어. 근데 그림이 안 팔려도 좋아. 근데 나는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면서 살고 싶어. 이게 돈이 될지 안 될지는 나도 몰라. 근데 해봐야 알지. 그래서 지금 하고 있어. 어렸을 때부터 그림 그리고 내 경험을 공유하는 글을 쓰고 돈도 벌고 싶어. 내가 16살 때부터 부자들 사이에서 느꼈던 건 결핍감 그리고 열등감이야. 그걸 나는 이제 극복하고 싶어. 나는 40인데 아직도 극복 못했어. 나는 이게 진짜 내 인생에서 불필요한 감정이라고 생각해. 근데 극복이 안 되더라고. 너무 한평생 뼈저리게 느꼈다? 내가 돈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앞으로 내 찐 경험 많이 풀어볼게. 구독, 좋아요 해줘. 나는 부자가 아닌데 그래도 그림을 그리고 싶어. 내 얘기 들어줘서 고마워. 처음부터 진짜 신중하게 내가 지금 글 쓰고 있지 끝을 생각하자. 그리고 다음에 또 재밌는 이야기 많이 해줄게. 안녕. 들어줘서 너무너무 고마워.